이 차가운 숫자들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성 선생님,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답을 찾아가야 할 질문이에요. 과연 이 서류 한 장에 적힌 몇 가지 정보들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기록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뵐 분은 김영우 어르신입니다. 처음 이 서류를 보면요. 조금은 건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름 김영우,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으셨고 현재 홀로 생활하고 계시는 독거 어르신.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죠. 하지만 지성 선생, 진짜 이야기는 언제나 이 기본 정보 너머에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 수치들을 한번 보세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어르신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계신지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등 같은 거죠. 낙상 위험도 19점은 고위험을 의미하고 인지선별검사 17점은 인지 저하 상태를 나타내요.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 문제점 목록을 좀 보세요. 시력 문제, 걷는 것의 어려움, 또 우울감과 식사량 감소,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렇게 쭉 나열하고 보면 솔직히 어디서부터 선을 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인 우리는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어떻게 구조화해야 할까요? 어르신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선 이 상황을 전문가의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A등급 평가의 핵심이자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평가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미국식 모델이 종합적인 진단서에 가깝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공단 기준은 훨씬 더 꼼꼼한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진 항목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확인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게 그 체크리스트예요. 공단에서 요구하는 8대 필수 영역. 신체 상태 같은 객관적인 것부터 어르신의 마음, 즉 주관적인 욕구까지 이 8가지 영역을 모두 체계적으로 다루고 기록해야만 비로소 최고 등급의 평가가 완성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A등급 총평을 쓰는 데는 아주 명확한 4단계 공식이 있어요. 이 과정을 따라가면 아까 봤던 그 막막했던 문제점 목록이 왜 이 어르신께 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로 탈바꿈하게 되죠. 문제 제시에서 시작해서 서비스 목표 제시로 끝나는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 구조예요. 그리고 이건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외롭고 힘들어 보인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질병 상태, 낙상 위험도 높음이라는 신체 상태, 독거라는 환경적 요인, 이런 객관적인 근거들을 딱딱 짚어서 정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라고 연결하는 것. 이게 바로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자, 지성 선생님, 여기까지가 평가의 기술적인 부분, 즉 머리로 하는 분석이었어요.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숫자 너머에 있는 어르신의 마음을 읽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열쇠예요. 김영우 어르신께서 상담 중에 하신 이 말씀 속에 그 모든 신체적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삶의 진짜 동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알고 보니 어르신께 가장 소중한 활동은 석 달에 한 번,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근처 산에 있는 아내와 딸의 묘소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관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의식인 셈이죠. 바로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이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강점 관점이에요. 우리는 어르신을 단순히 낙상 고위험군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강인함, 사랑, 희망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엄청난 회복 탄력성을 지닌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기록은 김영우 어르신을 다시 보게 만들어요. 과거 장애가 있던 따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딸을 먼저 가슴에 묻고도 지금까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힘든 걸음을 계속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바로 어르신의 가장 큰 강점이고 우리가 존중하고 지지해야 할 삶의 역사입니다. 이제 지성 선생님,
우리의 냉철한 분석과 이 따뜻한 이해를 하나로 합쳐볼 시간이에요. 어르신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희망을 담은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보세요. 모든 서비스 계획이 수치화된 문제점에서 출발하지만 그 목표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낙상 위험을 관리하는 이유는 어르신이 안전하게 묘소를 방문하시도록 돕기 위함이죠. 우울감이라는 문제에 말벗 서비스를 연결해서 어르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켜드리고요. 이렇게 문제와 욕구를 연결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르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발걸음을, 그 마음을 지켜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저희 한마음 재가복지센터가 추구하는 단 하나의 돌봄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어버이를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는 약속입니다. 기술적인 평가를 넘어 한 사람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저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선생님과 제가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모두가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우리의 돌봄이 단순히 문제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일인지 아니면 어르신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끝까지 아름답게 이어가도록 돕는 일인지 늘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